제주 읍내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산강까지 펼쳐진 큰 마을이었던 오라리. 지금은 제주 시내에 편입되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마을인데요. 군데군데 남아있는 옛길과 대나무가 평화로웠던 오라동의 모습을 아련히 떠올리게 할 뿐입니다. 70년 전 오라동에서는 10가구 정도가 불에 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그 방화 사건으로 사그라드는 듯했던 4.3이 강경 토발 작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대규모 학살을 막을 수 있던 유일한 기회를 날려버린 오라리 방화 사건. 과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1948년 4월 22일) 국방경비대 제9연대장 김익렬은 무장대에 평화협상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4월 28일 당시 서귀포시 구업국민학교에서 제주도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을 만나 평화협상을 체결합니다. 4.3이 발발한 지 25일 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악몽 같은 시절은 지나가는 줄 알았지만 오라리의 방화 사건이 일어나면서 평화협상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1948년 이 오라동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나면서 평화협상이 결렬되게 되는데요. 이 오라동 방화 사건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발생하게 된 건가요? 네, 1948년 5월 1일 오라동 연미마을에서 있었던 방화 사건은 경찰 추인 조직인 대동청년단에 의해서 10여 가구의 불이 방화되면서 시작된 거예요. 이 방화 사건은 처음에는 무장대의 소행으로 알고 있었지만 조사 결과 경찰 추인 조직인 대동청단의 소행으로 밝혀졌죠. 이 사건을 당시 미 군정은 하늘에 정찰기를 띄우고 미 군정의 의도대로 조작 촬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4.3을 유혈 국면으로 몰고 가기 위한 당시의 경찰과 미 군정의 의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제주도 메이데이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이 붙은 무성 기록 영화. 1948년 5월 초 제주의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는 유일한 영상 자료인데요. 오라리 연미마을에서 방화로 피어오른 연기와 함께 시작되는 제주도 메이데이. 미 군정장관 딘 소장의 제주도 방문에 초점이 맞춰져 그의 일정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때 촬영된 내용들은 제주도 내에서 불순 분자들에 의해 방화와 민간인 살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많은 학자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될 강경 토발 작전의 사전 작업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협상이 결렬되면서 김익렬 연대장은 해임되고 방공 사상이 강했던 박진경 연대장이 자리에 앉는데요. 박진경 연대장은 폭동을 모두 진압하기 위해서는 제주도민 30만 명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합니다. 되돌릴 수 없는 대토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오라동은 초토화 작전에 의해 온 마을이 불에 타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산으로 혹은 해변마을로 몸을 숨겼던 주민들. 용케 4.3의 광풍을 이겨낸 주민들이 마을을 재건하지만 작은 마을들은 끝내 복구되지 못했습니다. 4.3 당시 오라동의 여러 마을들이 불타면서 잃어버린 마을이 되었는데요. 현재까지 복구되지 못한 마을들, 어떤 마을이 있나요? 예, 4.3 당시 제주 오라리는 오라 1구와 2구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라 2구는 오라 1구보다 좀 윗지경에 좀 자리 잡고 있었고 자연불악 6개가 있었죠. 연미, 어우늘, 해산이, 고지대, 산달뱅디, 웃동네. 이 6개 자연불악이 전부 1949년 1월 초순입니다. 1월 초순. 오등동 죽성에 주둔해 있었던 이연대 군인들에 의해 전부 방화가 됩니다. 마을 주민들은 아랫마을로 소개를 내려야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복구되지 않아서 오라
이구를 이루었던 6개 마을은 전부 잃어버린 마을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연복로가 어운을과 해산이 마을을 관통하면서 오라동 잃어버린 마을의 사연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군데군데 남아있는 옛마을의 흔적들이 당시 생활을 조금이나마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어운을 마을에 살았던 이규집 할아버지는 오라동 방화 사건으로 집이 불에 타던 순간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언hul에서도 제일 동남쪽에 제일 끝집에 살았는데 저 기억으로는 한 아침 오전에 하여튼 아침 좀 지나서 오전 같아요. 그때 내려와가지고 우리 집을 제일 먼저 불을 붙이는데 기억에 생생한 거는 그 당시 군인들이 어떻게 불을 붙였냐면은 그 대빗자루에 불을 붙여가지고 사방으로도 다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산에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 사평동 거기서 사셨는데 어느 날 지금이면 경찰이죠. 충견이 와서 심어가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은 거라요. 집어넣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어떤 아무런 그 잘못도 없는데 심어다 가더니까 한열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귀찮다고 그냥 해서 그냥 바닷물에 가서 그냥 수장시켰다는 말을 듣고 지금도 그 행불자로 찾지 못하겠어요. 지금. 가장 제가 기억에 남고 가슴 아픈 게 그겁니다. 저는. 지난 7월 오라동의 사삼길이 조성되면서 제주 사삼길은 두려움의 기억을 보듬어주고 있었는데요. 올해 개통된 오라동 사삼길을 포함해서 제주도엔 총 6개의 사삼길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사삼을 알리고 또 사삼의 아픔을 기억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아픔의 역사를, 사삼의 아픔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그 오라동 연미마을 길을 걸으면서 사삼의 진실을 체득하고 또 사삼의 아픔을 찾아오는 관람객들과 함께 어떤 공유하면서 역사를 알리는 그런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해와 상생으로 사삼을 해결해온 제주의 노력을 알리기 위해서 제주 사삼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삼이 그 당시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좀 뭐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무슨 사상을 알겠습니까? 오로지 농사지어서 밥이나 먹고 사는데 그런 그 진실이 안 밝혀져 가지고 그런 그 억울한 유명을 뜬 것이 제발 그 진실이 밝혀졌으면 하는 지금에서 그 바람이 저는 겁니다. 지금.